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잠시 뒤 8시면 마감됩니다. 현재 누적 투표율은 20.6%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는 이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 여야 지도부들도 마지막 주말 유세에 힘을 쏟아부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격전지인 경기도와 인천에 집중하면서 힘 있는 집권 여당이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방 권력을 차지해서 잘된 게 뭐가 있냐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기도인만으로 됩니까? 아니죠. 결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거기다가 집권 여당이 지원을 해줘야 그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인천 괴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맞상대인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와 사전투표를 하고 함께 지역 곳곳을 돌며 막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특히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대선 때 약속을 뒤집는 거라면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김포국제공항을 강서구의 핵심 시설로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는 것은 결국 무성의한 공약이고 두서없는 공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초박빙 판세인 경기도에서 김은혜 후보는 무박 5일 선거운동을 선언하고 밤낮으로 유권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면 안전진단으로 재건축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정부 여당의 김은혜가 해내겠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해 빈부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경기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지지층에게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와 충청권의 격전지들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물가와 환율, 금리의 삼각파도가 경제를 덮치는데 정부가 대책 하나 내놓은 게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도 윤 대통령이 공약을 어겨서 국회에 멈춰 있다며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했던 소급 적용 약속 이행할 방안에 대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서 논의를 하자 제안합니다. 여러분.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의 유능한 일꾼들에게 힘을 실어달라면서 끝까지 투표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론조사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투표하고 옆에 사람이 투표하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열린다. 동의하시죠? 치열한 접전지인 경기도에서 김동연 후보는 3일간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유권자를 모두 만나는 파란 30일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말만 하는 말꾼, 남이 써준 글 읽어주는 대변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결과로서 성과로서 입증한 일꾼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권 지역을 돌며 최근 당내 갈등은 변화를 위한 진통이라며 혁신적인 야당을 위해 투표해달라고 호소했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구의역 참사 6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서울 성동구 송파구를 돌며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오늘 낮 경북 울진군의 한 야산에서 난 산불이 8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 2단계가 발령됐는데 지금은 해도 져버린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산불 8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북 울진군 행곡리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초속 5m가 넘는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한쪽 봉우리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벌써 이쪽 옆에 봉우리로 번져가지고 불이 나고 있더라고요. 능선을 따라가지고 쭉 올라서 면적이 넓게. 이내 산등성이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고요. 연기 사이론 시뻘건 불길이 넘실거렸습니다.
맹렬히 번지는 산불 앞에 도로를 달리던 차들도 방향을 돌려 속도를 줄였습니다. 불 더 커졌어. 어떡하냐 진짜. 갑작스레 번진 산불에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차량 정비센터 2동이 불에 타면서 쌓아둔 폐타이어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기도 했고 디자인 사무실, 창고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울진읍 보광사의 일부 건물도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고 최소 8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울진군 행곡리와 음남리, 수산리 등 인근 주민 수십 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후 4시 반쯤 인접기관의 진화헬기까지 동원하는 산불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헬기 30대와 산불 진화대원 200여 명이 투입됐지만 현장에 순간적으로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불이 산 근처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밤 주택가를 중심으로 방화선을 구축해 인명피해를 막고 주부를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자, 그럼 산불 피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미쁨 기자, 이 뒤쪽으로 건물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다 타버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산불은 강한 서풍을 타고 울진군 울진읍 시가지 쪽으로 번져왔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차량 정비센터 건물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건물은 잿더미로 변해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고 지금도 건물 안쪽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인근 창고와 사무실 등 건물 5동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울진읍 내에는 매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민가가 불타는 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길이 민가에 근접하면서 오늘 오후 1시 32분 울진군 행곡리와 음남리, 수산리 등 4개 마을 주민 800여 명에 대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는 주민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간 상태로 주민 일부만 인근 마을회관에서 밤을 지새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 지역에는 밤사이 바람이 초속 2m로 다소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울진 구규림 관리소에 산불 통합 지휘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산불 진화대원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내일 오전 날이 밝는 대로 진화헬기 30여 대를 집중 투입해 오전 중으로 진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번에는 칸 국제영화제 소식입니다. 내일 새벽이면 드디어 본상 수상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칸에서 12분 동안의 기립박수를 끌어낸 한국 영화 브로커는 황금 종려상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송강호, 강동원, 이지은, 이주영 배우를 조국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영화 브로커에 쏟아진 12분간의 기립박수. 이렇게 박수를 쳐준다니 그게 또 되게 신기하고 감동적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눈물이 나지는 사실은 않았는데 기사가 어거제가 다 그렇게 나가지고 여기가 이제 많이 뜨거웠다. 길어지니까 이게 점점 뻘쭘해지기 시작하면서 좀 쑥스러우면서 처음 해보는 특별한 경험이고 내 인생에 또 이런 날이 있을까라고. 일본 거장과 한국 배우들의 협업, 언어의 벽은 소통으로 넘어섰습니다. 意見を信頼して編集をしてもう一回フィードバックしてっていうキャッチボールがクランクアップまでできたことがとても大きかったと僕は思ってます。 감독은 손편지로 배우들과 교감했습니다. 소영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배우들 다 각각 그렇게 편지를 써주신 걸로 알고 있고 감독은 이번에도 가족, 더 나아가 생명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되묻고 또 확인하는 그 과정을 담은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극장 안을 감동으로 일렁이게 한 대사,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 영화가 전 세계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ここに登場する人物たちが言われたことがない言葉でそれに触れた彼らがそういうきっかけになる一言だから旅のゴールはあそこにあったんだろうなという。
조심스럽게 수상 가능성을 묻자 기대와 담담함이 묻어나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작품이든 너무 좋겠고요. 수상을 못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실패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본상 수상 결과는 내일 새벽 발표됩니다. 브로커와 함께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 황금종려상 수상 가능성이 나오는 동시에 송강호의 나무주연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칸에서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새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사실상 내정됐었던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이 스스로 고사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추천한 인사였는데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이른바 윤핵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확정됐다고 알려진 지 나흘 만에 오늘 오전 윤종원 행장이 자리를 고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행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많이 고민한 결과 여기서 그치는 게 순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두고 여당과 정부가 계속 대립하는 걸로 비치는데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윤 행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내 전 정부 인사로 분류됐지만 한덕수 총리가 훌륭한 경험을 갖췄다며 국무조정실장에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의 뜻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을 담당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반대된다는 건데 당정 간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뜻대로 임명이 무산되자 여당은 환영했습니다.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여론을 직시하고 그렇게 물러나 주신 거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협치 카드라던 한 총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식물 총리인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청구조차 못하는 책임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의전 총리, 식물 총리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한 총리는 언론으로 이 사실을 접하고 윤 행장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30일로 잡혔던 대통령 국무총리 간 첫 주례회동도 배석자인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되지 않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삼고처려했다는 한덕수 총리가 취임 일주일 만에 윤핵관의 벽에 부딪힌 건데 책임 총리로 역할하는 게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청와대가 개방되고 두 번째 주말이죠. 하루에도 수만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를 찾으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서울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마지막 주말까지 청와대 앞길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날 풍경을 김민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름드리 가로수가 시원한 그늘을 들이운 길.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은 행복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사진 찍기 참 좋아서 편했던 것 같아요. 같이 추억을 쌓은 것 같아서 좋았어요.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는 시민들은 차 없는 길을 편안히 걸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경복궁이나 청와대나 양옆에 있으니까 보기도 너무 좋고 걸으면서 차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전혀 안 들게 잘 조성해놨네. 서울시가 청와대 앞길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 첫날. 다른 때였다면 차량이 오갔을 청와대 앞 도로입니다. 지금 여기 청와대 영빈문부터 춘추문까지 약 500m 구간을 차량이 오가는 걸 막고 있는데요. 덕분에 시민들이 편하게 산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 전 하루 1,600명 수준이었던 방문객이 지난 11일 기준 4만 명까지 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청와대를 찾는 방문객들이 늘면서 인근 서촌과 통인시장 쪽까지 찾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손님이 엄청 많아졌어요. 오늘도 뭐 산책하고 거의 주말에는 산책 겸 요 인왕산 부근 둘레길 도는 사람들. 차 없는 거리는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시범 운영되는데 보완해야 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유모차나 휠체어 같은 게 있으면 어르신들도 좀 이렇게 다니실 수 있고 언덕이 좀 많거든요. 또 차량은 물론 자전거의 출입도 통제됐는데 미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표시해놔야지. 아무도 없잖아. 자전거 도로 만들어놨는데 왜 못 가게 하냐고 막 이건 명시해야 된다는 얘기지. 청와대와 가까운 인왕산길 일부 구간에서는 내일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휴일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캐서린 골드스톤 중사는 작년 10월 이곳에 발령받았습니다. 전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도 파병됐던 베테랑인데요. 그런데 그 시절 골드스톤 중사의 모습을 보면 콧수염을 기른 남자입니다. 2017년 수술을 받아 여성으로 성별이 바뀐 겁니다. Everyone was extremely supportive, whether someone is male or female or Caucasian, from Korea, whatever religion, it doesn't matter as long. 전체 16년 군 경력 가운데 여군으로 생활한 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중사로 진급도 했고요. She's awesome. We operate on the same standard regardless. 다녀왔습니다. 손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골드스톤 씨의 상황은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르네요. 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변희수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군대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했던 변호사를 강제로 전역시켰죠. 네, 변호사 사후이긴 하지만 법원도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죠. 네, 맞습니다. 골드스톤 중사에게도 고 변호사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It's very tragic what happened with her. It's politics, but that's why we need to be vocal about everything so we can change. 성전환자들은 늘 일터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고 이런 차별 때문에 생계마저 위협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엔 수학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예나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예나 씨는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합니다. 부정에서 위치를 바꾸면 돼. 제일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앞에 학생들이 없는 거. 이 씨는 2012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5년 만에 수강생을 400명까지 늘릴 만큼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치료를 받고 외모와 목소리가 여성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학부모들 중에 반대가 좀 있었다. 그런 사탄의 자식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말이 되냐. 그랬죠. 끝내 학원 강사를 그만뒀습니다. 미안하다, 이해해달라, 너도 알지 않느냐. 예, 압니다. 그렇게만 하고 말을 길게 썩진 않았어요. 왜냐면 말해봤자 좀 비참하니까. 네. 한 달 수입으로 2천만 원씩 벌 때도 있었지만 다 옛날 얘기입니다. 저희는 사회의 규칙을 존중하고 거기에 녹아들고 싶어요. 사회의 규칙대로 호적도 바꾸고 하잖아요. 한 조사를 보면 성전환자들의 57%가 애초에 직장에 지원하는 걸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대부분 참고 넘어갔던 걸로 조사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방역 업무를 하던 문채은 씨. 입사한 뒤 곧 동료들의 입길에 올랐습니다. 인상이 안 좋다, 뭐 눈매가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제 막 별로 일하는데 상관없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얼마 후 사과를 하겠다며 만든 자리에선 자신이 성전환자란 얘기가 노골적으로 오갔습니다. 네, 처음에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 친구 중에 많아요. 뭐가요? 전화를 하신 분이들 그냥 성소수자들 많아요. 근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문 씨는 휴직 끝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5년 만에 첫 공청회가 열렸는데 그 대상에 성소수자를 포함시킬지를 놓고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손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1명이 목숨을 잃은 미국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보도해드렸었죠. 당시 20명에 가까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1시간이 넘도록 교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기만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는 사이 안에서는 구조 요청이 빗발쳤고 희생자는 계속 늘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총격범이 교실에 들어가 난사를 시작한 건 오전 11시 33분. 경찰 10명이 2분 뒤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총기 난사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난 12시 3분. 출동한 경찰은 1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교실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총격이 이어지고 경찰은 밖에서 대기만 하고 있는 사이 911에 첫 구조 요청이 왔습니다. 친구가 많이 죽었다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8명 정도만 살아있다. 제발 경찰을 보내달라는 목소리는 공포에 빠져 울먹이면서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교실 안은 생지옥이 됐습니다. 한 명 한 명 목숨을 잃으면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모두 21명이 희생됐습니다. Got some blood and put it on herself so she can pretend that she was dead. Her friend full of blood and she got blood and put it on herself.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만 있던 경찰은 12시 50분 국경 순찰대가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교실에 들어가 총격범을 사살했습니다. 출동해서 복도에 대기한 지 1시간 15분이 지나서였습니다. Of course, it was not the right decision. It was a wrong decision. Period. There's no excuse for that. But again, I wasn't there, but I'm just telling you, from what we know, we believe there should have been an entry at that as soon as you can. 총기 참사로 인한 전국적 애도 분위기와는 별도로 같은 텍사스주 안에선 대규모 총기협회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The existence of evil is one of the very best reasons to arm law-abiding citizens. 환호와 휘파람 속에 등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유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지방선거 민심 듣기, 오늘은 마지막으로 강원도에 가보겠습니다. 의원직을 내던지고 다시 강원도지사에 도전한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당내 공천 결과를 뒤엎고 결국 후보 자리를 차지한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이 맞붙었죠. 도민들의 마음은 어떤지 구민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민의힘 김진태, 누가 도지사로서 제격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광재, 좀 추진력도 있는 것 같고 시야가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럼 진태가 안 낳겠어? 할 말을 하잖아. 동료들하고 다 하잖아. 대한민국 국민에도. 전임 최문순 지사가 3선을 역임하며 12년 동안 이어진 민주당 도정을 이제 바꿔야 하냐는 질문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번갈아 가면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한나라당으로 뽑았잖아. 그러면은 민주당도 어느 정도 많을 수가 있어야지. 김진태 후보는 춘천, 이광재 후보는 원주, 모두 영서 지역에 기반을 둔 만큼 영동 지역의 표심도 관건인데 이곳에선 어민 지원이나 교통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기름값이 비싸니 어민들이 거기는 안 나지. 그러니까 배들이 작업을 잘 안 하잖아요. 다리 건너서 지역에는 버스가 전혀 없어서 환승해도 버스 자체가 많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막아달라는 요구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인구 유출 안 되게 여기서 이제 졸업하고 여기서 좀 자리 잡. 여기는 너무 직장이 적잖아. 두 후보 모두 지역 발전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호소했습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로 강원도 특별도민으로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고 도약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떳떳한 그런 원조 친노 대 원조 친박의 맞대결.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사직을 내려놨던 이 후보와 5.18 막말로 수년 동안 논란이 됐던 김 후보의 과거 역시 도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과거에도 걸린 적 있는 전력자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이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알코올 측정기를 설치하고 불어서 통과 못하면 시동도 걸리지 않게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석 옆에 음주 측정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신 사람이 장치를 불자 몇 초 뒤 페일이란 신호가 뜹니다. 그러자 시동이 아예 안 걸립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숨을 불어넣어 패스, 즉 통과가 화면에 뜨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차량에 이 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 번 음주운전으로 걸리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12대 중과실 사고 원인 중 음주운전이 두 번째로 많았지만 재범률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인천의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는데 이 운전자는 작년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의무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25개 주에서 모든 음주운전자가 설치하도록 했고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법원 판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시동잠금 장치를 하고 나서 그 음주운전 재범 사고가 약 40%에서 80%까지 이제 감소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시범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다만 얼마나 자주 음주운전을 했을 때 설치를 의무할지가 문제인데 3년 내 재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설치 대상 차량은 6만 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군의 사망 6주기를 맞아 도심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 오전 구의역 승강장에서 추모식을 열고 죽음의 외주화를 막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 오후에는 숨진 김군처럼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 노동자들이 신촌 일대에 모여 현장의 안전 문제와 비정규직 차별 사례를 증언하고 추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최형우, 나성범 선수의 홈런포를 앞세워 선두 SSG의 6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을 챙기면서 뜨거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아 선발로 나선 이의리. 1회부터 추신수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줬고 한유섬에게 담장에 꽂히는 큼지막한 2루타로 선취점까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아 타선의 타격감이 더 뜨거웠습니다. 1회 말 소크라테스의 2타점 3루타로 곧바로 경기를 뒤집었고 4회엔 최영호가 솔로 홈런을 보탰습니다. 그제 44경기 만에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한 뒤 2경기 만에 다시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나성범도 홈런 레이스에 동참했습니다. 5회 시즌 7호 홈런을 쏘아올리며 석점포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의리는 6이닝 3실점으로 시즌 3승째를 올렸고 기아는 최근 10경기에서 8승을 쓸어담는 무서운 상승세를 과시했습니다. 4연패에 빠진 롯데는 간판타자 이대호가 퇴장 위험까지 무릅쓰고 스트라이크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할 정도로 승리에 대해 간절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대3으로 맞선 9회 말 무사 만루에 끝내기 기회까지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타로 나선 안중열의 잘 맞은 타구가 아쉽게 병살타로 연결되는 등 끝내 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무리 최준영까지 투입한 10회 초 이정우에게 3런 홈런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롯데는 다 잡았던 연패 탈출에 실패했고 키움은 극적인 5연승을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승리가 절실했던 서울과 김천이 K리그1 15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나란히 리그 2연패 중인 서울과 김천. 전반 22분입니다. 서울 팔로세비치의 프리킥이 그대로 선제골로 연결됩니다. 골키퍼 포함해서 주위에 9명이나 있었는데 절묘하게 아무도 맞지 않고 김천의 골리트를 갈랐습니다. 안익수 감독도 옅은 미소와 함께 엄지척! 양팀 소문장들의 선방도 빛났습니다. 서울이 권창훈 선수의 슈팅을 막아내자
김천도 조영욱 선수의 슈팅을 걷어냅니다. 후반 들어 승부는 더 흥미롭게 전개됐습니다. 후반 9분 조규성 선수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역습 상황을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시즌 10호 골. 하지만 승부가 이대로 끝날 것 같진 않죠. 후반 38분입니다. 나상호 선수의 코너킥을 헤더 들어갑니다. 이상민 선수의 K리그 1 데뷔골. 이 서울이 거의 승리를 거머쥔 것 같은데 경기 종료 직전 김천의 코너킥이 극장 동점골로 연결됩니다. 결국 최종 결과는 2대2 무승부. 양팀 모두 아쉬움이 남겠죠. K리그2에서는 선두 광주가 부산 원정에서 3대0 승리를 거두고 11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소년 체육대회 남자 육상 100m에서 대구 대표 김동진 선수가 중등부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중등부 남자 100m 결승입니다. 4레인의 대구 대표 김동진 선수를 주목하세요. 스타트는 그리 좋진 않았는데요. 엄청난 가속도와 막판 스퍼트를 발휘합니다. 최종 기록 10초 76. 종전 중등부 한국 기록을 0.03초 단축합니다. 네, 이번엔 중등부 여자 400m입니다. 5레인과 6레인 선수의 접전인데요. 결승선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6레인 선수가 조금씩 따라붙습니다. 역전이 가능할까요? 와, 거의 동시에 들어왔는데요. 결과는 전남 대표 최지우 선수의 역전승! 58초 19로 0.03초 차 극적인 우승을 차지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포항 던지기 남자 중등부에서는 경북 대표로 나선 박시훈 선수가 20m 66cm의 대회 신기록으로 이변 없이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K리그1 수원FC의 이승우 선수가 멋진 리그 5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댄스 세리머니도 오랜만이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에 또다시 만만치 않은 더위가 찾아왔죠. 내일은 차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한낮에 뜨거운 볕을 가려주긴 하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29도, 동해안은 경주가 또다시 34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요. 더위는 월요일인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할 전망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부터는 호남과 경남 서부지방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5에서 30,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요. 월요일인 모레는 북쪽으로 또 다른 저기압이 지나면서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할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고 밤부터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고요. 영동과 경북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추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전국의 기온 18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29도, 대전 31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 비는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 속 낮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